다시 나를 부르다. 내 이름은 윤정이. 올해 65. 남편은 2년 전 가을 단풍잎처럼 조용히 떨어져 갔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내 뺨을 스치던 그날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이제 나도 천천히 사라질 거라는 걸.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은 여전히 6시에 울렸지만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2개씩 준비하던 찻잔, 2사람분의 반찬. 모든 게 절반이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절반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불렀다. 사모님, 어머님, 할머니.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도 정희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마치 윤정이라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묻힌 것처럼.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했다. 윤정이, 넌 아직 여기 있니? 대답은 없었다. 거울 속의 여자도 나처럼 망연해 보였다. 그때 깨달았다. 남편이 떠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그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트에 가는 길이었다. 혼자 먹을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늘 같은 것들만 사다가 집에서 또 혼자 먹고 혼자 잠들고. 그런데 도서관 앞 낡은 전신주에 붙은 조그만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글쓰기 수업, 나를 다시 쓰는 시간. 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인 손글씨. 왜 그랬을까? 그 작은 글씨가 마치 내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나를 다시 쓰는 시간. 가슴이 뛰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네, 시니어 글쓰기 수업이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날 저녁 혼자 앉은 식탁에서 생각했다. 글쓰기라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설렜다. 마치 첫사랑을 앞둔 20살처럼. 괜찮아, 정희야. 한번 해봐도 괜찮아. 오랜만에 들리는 내 이름. 내가 나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였다. 수업 첫날 도서관 2층 햇살 좋은 작은 방.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의 눈빛이 나와 같았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기대하는. 선생님은 우리 각자에게 새 공책과 펜을 건네며 말했다. 첫 숙제는요. 과거의 나에게 편지 쓰기예요. 20대든 30대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시절의 나에게. 과거의 나. 나는 25의 나를 떠올렸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부끄러워하며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던 그 아이. 첫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우는 아이 때문에 같이 울던 그 여자. 그날 밤 빈 공책을 펼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펜을 들었다 놨다 또 들었다 놨다. 그러다 문득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동그란 물방울이 번져갔다. 그래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윤정이의 편지 감성 깊게 낭독. 사랑하는 정희야. 지금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다. 40년이 지난 지금 주름진 손으로. 그때 너는 참 예뻤다. 수줍게 웃으며 사랑해 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 아이. 너는 알고 있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는지.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손길, 아픈 시어머님 곁을 지키던 밤들, 아이가 열날 때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그 마음들. 모든 게 사랑이었어.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말하지만 정희야, 넌 충분히 아름다웠어. 충분히 소중했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작아져 있었을까? 왜 그렇게 미안해했을까? 내가 웃을 때 온 집안이 밝아졌는데, 내가 노래할 때 꽃들도 고개를 돌렸는데, 이제 알았어.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사랑한 모든 순간들이 여기 있어. 내 가슴에, 내 손끝에, 내 미소에. 정희야,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이제는 좀 울어도 돼. 이제는 좀 너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넌 정말 잘 살아왔으니까. 다시 너를 사랑하기 시작한 65세 윤정이가.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수요일을 기다렸다. 처음엔 말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7살 손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쓴 할머니, 세상 떠난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편지를 쓴 아저씨,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에게 보내는 안부를 쓴 할아버지. 우리는 서로의 글을 들으며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어떤 날은 1시간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있기도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글을 쓰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감정이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랑이 숨어 있었구나. 어느 날 내도 모르게 이런 문장을 썼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나에게 미소 지어봤다. 오랜만에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알았다. 나도 몰래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여러분의 글을 모아서 작은 낭독회를 해볼까요? 누가 먼저 읽어주실래요? 선생님의 제안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손이 저절로 올라갔다. 해볼게요.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윤정이, 넌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너 자신의 빛이야. 발표 당일 떨리는 목소리로 내 편지를 읽어나갔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자 교실이 정말 조용해졌다. 그러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 분이, 두 분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 고마워요.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봐야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날 그 한마디는 처음이었다. 나 자신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건 그 어떤 칭찬보다, 그 어떤 사랑보다 따뜻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윤정이,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인 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으니까. 바로 나 자신이. 이제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였다. 윤정이, 65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